자, 총 가입자 2,500만 명이 볼모로 잡혀있는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심을 무상 교체해준다고 했는데 SK텔레콤 대리점에 직접 가보시면 유심 없음이라고 쓰여있는데 재고가 없는데 어떻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를 해주겠습니까? 지금 28일 월요일 오전부터 오픈런이 시작이 되는데요. 2,500만 명이 모두 유심을 교체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SK텔레콤이 약 100만 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런으로 달려가봤자 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다음 달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 그래봤자 2,5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교체하는 거니까 나머지 1,900만 명은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채 한 달이 넘게 지나간다는 결론입니다. 저도 SK텔레콤을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바꾸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지금 가장 빨리 유심 교체를 할 수 있는 곳이 공항 로밍센터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공항 로밍센터에 인력을 50% 더 추가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인력을 배치해도 유심이 부족하면 이거 소용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심 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의 경영진들이 대국민 사과를 아주 빠르게 했죠. 왜 이렇게 사과를 빠르게 했을까? 그리고 유심 무상 교체 이야기를 또 아주 빠르게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과를 하나 보다, 또 유심 교체를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다른 통신사는 안전할까? 아닙니다. 언제 또 해킹이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를 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유심 교체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되는 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대처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휴대폰을 열고 각자가 쓰는 통신사 앱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유심이라는 단어를 쓰면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카테고리가 뜹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T월드를 통해서 유심 교체 신청을 하려고 앱에 들어갔는데 지금 몇 시간째 열리지를 않고 있을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T월드 앱에 가서 신청을 할 때 여기 화면 보시면 글자 보이시죠?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접속됩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페이지 새로 고침 시 처음부터 대기하셔야 됩니다 라는 글자 보이시죠? 기다리기 지루해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대기를 해야 되니까 지루하시더라도 화면 그대로 이렇게 들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돈 안 드는 거니까 빨리 바로 하셔야 됩니다. T월드 앱에 들어가시면 유심보호 서비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길 터치하면 무단기기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부터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심 무단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일단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만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죠. 이번 해킹 사건은 정말 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유출된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아주 기본이고요. 신분증, 통장 비밀번호, 집 주소, 여러 정보를 이번에 털어간 그 유심 정보를 복제해서 다른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은 물론 문자까지 다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해킹한 주체가 우리들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받거나 또 이와 유사한 범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전 해킹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대처를 하셔야 되냐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패스 앱을 쓰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패스 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패스 앱은 SK텔레콤, LG U+, KT 등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전자인증 서비스죠. 패스 앱을 깔고 메뉴란에 들어가시면 명의도용 방지란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가입자 제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통신사들의 회사 이름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클릭 한 번을 하면 다 제한이 됩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쓰는 통신사 앱에 들어가시면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 번호 도용 문자 발신 자동 차단이라는 것과 또 스팸, 스미싱의 내 번호 악용 예방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것도 가입해 놓으시면 나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안 하시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SK텔레콤의 경영진들이 대국민 사과를 아주 빠르게 했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사과를 했을까? 그리고 유심 무상교체 이야기를 또 아주 빠르게 들고 나왔죠. 왜 이렇게 빠르게 무상교체 얘기를 꺼내 들었을까? 아직까지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킹의 주체가 바로 이걸 노리고 해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걸로 인해서 금융 사기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빠르게 행동할 겁니다. 아마 그런 포석일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LG U+의 경우는 2023년 얼마 전입니다. 1월에 해커가 개인정보 2천만 건을 유출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29만 건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 유출된 정보가 전화번호랄지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유심의 고유번호 등 26개 항목이었는데 이 책임을 물어서 과징금 68억 그리고 과태료 2,700만 원을 부과한 것이 다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을까 조사를 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에 매기는 이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개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 피해를 통신사가 보상해 주느냐 이 문제인데 피해 보상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피해 입은 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을 피해 입은 사람이 입증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한데 개인들이 이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의 유출로 해커가 내 통장에 돈을 빼간다고 하면 돈이 빠져나간 게 통신사의 개인정보 사고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해커가 직접 통신사의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돈을 빼갔다라고 자백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해커가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자, 그리고 해커가 직접 돈을 빼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하는 세력들에게 이 정보를 팔면 그들이 사고를 칩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자백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사례를 통해서 보자면 통신사 가입자들이 이번 해킹으로 금융피해를 봤다고 치고 SK텔레콤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많은 피해를 다 보상해 주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완벽한 것만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정보를 산 주체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심 스와핑을 통해서 자기 유심으로 이동을 시킨 후에 문자를 중간에 가로채서 본다든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이든 은행 비밀번호든 잊어먹으면 다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설정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해커에게 개인정보를 산 세력들이 이 문자를 다 가로채면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유심 스와핑으로 문자를 가로채면 그 문자가 나한테는 오지 않고 해커한테만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를 사칭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가로챌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39조 1항에 따라서 72시간 내에 그러니까 3일 내에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넘게 안내 문자 하나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문자로 받은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혹시 이 문자마저 해커들이 가로채서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많이 관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유심을 교체해야 되고 유심 교체하기 전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꼭 차단해서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들의 삶은 정말 편리해졌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 개인들은 기술 습득에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는 주체는 이 기술의 발전을 사기에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1년의 사태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표용호TV의 구독자님들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세 가지 필수니까 이 영상 다 보시면 얼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셨던 제 책이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출간되자마자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먼저 또 선주문해 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성함을 책에다 이렇게 제가 넣어드려서 인쇄를 해드렸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해 있지만 차후에 그래도 가격이 좀 더 오를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를 30곳을 추천드렸는데 별책 부록으로 선주문해 주신 분들께 전달이 될 겁니다. 표용호TV를 보시고 저를 응원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책의 인쇄는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매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필요한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